붉은 하늘 안녕. 좋은 아침이야. 최고의 너가 되길. 오늘 빛난다. 일랑일랑. 안녕하세요. 내면의 평화로움을 쫓고 있는 당신, 명상의 상태로 나의 내면에서 어떤 진리를 쫓아가고 있는 당신, 이미 여러분들 안에서 답을 찾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당신에게 저의 작은 메시지 전합니다. 오늘 제가 책을 읽다가 이것도 진짜 나눠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일단 켰습니다. 뭐 내용 정리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일단 켰는데 저도 저의 내면의 평화로움을 갈망하고 있고 원하고 있고 그 온전함에 존재하고 있는 온전함 그 자체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지혜로움을 저는 굉장히 원하고 있고 지금 또 그걸 수행을 하고 있는 지금인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저의 내면에는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상당히 괴로움을 저 자신이 렌즈를 끼우고 그 두려움의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날 것 같다. 멈춰야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너무 싫고 너무 괴롭고 막막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어떤 선생님을 통해서 명상을 함께 경험을 하고 있고 지난주에 그래서 첫 주를 명상 코스를 듣고 왔는데 그리고 일주일 정도 한 5일 정도 명상을 아침마다 정해진 시간에 반복하고 있어요. 뭐 드라마틱하게 변한 거는 없는데요. 변한 건 딱 한 가지 있어요. 직면하고 있다라는 것. 그거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내 마음에 이런 감정선이 지금 현재에 경험하고 있구나라고 그 감정과 함께 머물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네. 자, 그래서 우리 봄이잖아요. 지금 봄이 왔는데 그러면 이제 봄 되면 청소도 하고 봄 청소도 하고 이제 옷도 좀 가벼워지고 나가서 걷고 운동하고 싶고 조금 겨울 내내 좀 쪘던 살도 좀 빼고 싶고 막 이런 생각도 좀 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즉슨 우리 내면에도 조금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 꽃을 피우고 싶어 한다. 봄이니까 꽃이 피잖아요. 그 준비를 나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요 내용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마음의 소란을 지우기. 우리 내면 청소예요. 내면 청소. 미팜 림포체라는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공간이 어딘지는 솔직히 좀 모르겠지만
사람이 많은 곳이면은 눈을 감고 듣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가족들과 분주하게 막 좀 시끄럽게 있는 공간이라면은 여러분들만이 있는 조용한 방이나 독서하는 공간이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주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듣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화려한 저의 화면은 없지만 저의 목소리를 안내 삼아 그냥 독서한다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루 동안에도 수많은 개념과 생각들이 마음 안에 떠오른다. 그것은 바다의 물결처럼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무의미한 수용, 거부, 기대, 두려움이 계속된다. 지어내는 불행에 완전히 지쳐 있다. 생각과 감정의 그물이 마음을 옭아맨다. 부주의한 반응은 자의식을 강하게 만든다. 꿈속에서조차 이 습관이 따라온다. 명징하게 생각했다면 누가 내게 이런 짐을 지웠는지 물었을 것이다. 이 고통에 자신을 몰아넣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 누구도 아닌 자신 스스로 이 짐을 지웠으니 이 짐을 그만 내려놓는 것이 어떠한가. 선택은 자신이에요. 선택은 진짜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자, 이어가겠습니다. 일상심에 있을 때 우리는 저장강박증에 걸린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넓은 다리에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멋진 집이 있고 그 집의 넓은 거실에는 많은 창문들과 전망을 즐길 수 있는 편안한 소파가 놓여 있습니다. 정말이지 아름답고 편안하고 멋진 경험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집에 계속해서 신문, 썩은 음식, 좀 좀먹은 옷과 같은 쓰레기들을 모은다면 쓰레기가 가득 차서 주방까지 거실까지 가기도 어렵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생각과 감정, 모든 정신현상들과 자신을 동일시할 때 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저장 강박증이 있습니다. 특히 마음에 무언가를 저장합니다. 우리는 오감이 있는 아름다운 청정 본심을 가지고 있고 이는 마치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창문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청정할 때 청정한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잡동사니와 쓰레기를 모아 넣고 계속해서 잡동사니와 쓰레기를 모아두면 세상에 대한 관점이 왜곡됩니다. 마음속에 해로운 생각, 나쁜 습관, 건강하지 못한 믿음 체계와 유독한 정보를 저장하면 마음의 어수선함과 게으름이 늘어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나쁜 습관, 번뇌, 해로운 생각에 더미를 쌓아 올립니다. 그러면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건 언제나 우리를 화가 나게 하고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매년 자기 일을 파괴적인 습관과 비틀어진 믿음 체계를 수집해온 우리의 일상심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새로운 인연의 의견에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오래된 생각과 믿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정본심의 견해에서 보자면 새로운 생각과 오래된 생각이 모두 똑같습니다. 10년 된 마음의 쓰레기는 새로운 쓰레기보다 특별하지 않죠. 그러나 일상심에서 우리가 모아온 생각과 믿음을
동일시하며 이게 나야 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마음의 잡동사니와 동일시를 하게 되면 인생이 무척 힘듭니다. 하지만 청정본심의 깨달음을 통해 정신현상이 자신이라고 정의하는 것을 멈추면 강박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더 이상 쓸모없는 물질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은 맑고 아름답습니다. 해마다 쌓아놓은 잡동사니들을 모두 치우고 청소한 다음 새로운 가구를 장만하고 예쁜 꽃들과 예술품들로 장식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고 나면 너무 아름다워서 보는 즐거움이 생길 것입니다. 진작 이렇게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겠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집을 방문할 때 쾌적하고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과 감정들이 그저 지나가는 정신현상이며 그것들에 집중하지 않음으로써 증폭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찌꺼기들을 치우게 되면 우리의 경험이 매우 편안하고 충만하게 청정해집니다. 자신의 고유한 경험이 지속적으로 편안하고 상쾌해집니다. 세상을 경험하는 올바른 마음의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이러한 환경에 놓여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해합니다. 마치 아름다운 집을 보며 정말 아름다운 집이야. 초대해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청정본심을 깨달을 때 다른 이들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인 것에 감사하고 우리 주변에서 더욱 편안함을 느끼게 되겠죠. 우리 마음이 더 아름다워지면 모든 이들이 더 행복해합니다. 이렇게 되면 오랫동안 쌓아두었던 마음의 찌꺼기들을 비워야 합니다. 청정본심을 개발하면 행복은 헤아릴 수 없이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갑니다. 이 모든 것을 터득하고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집을 청소하는 것을 알았어도 마음을 청소할 줄도 몰랐던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알게 됩니다. 삶의 건강에 있어 집을 치우는 것보다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적어도 집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사라도 갈 수 있지만 마음은 어디로 옮겨갈 곳도 없으니까요. 우리 마음이 청정한 것을 알고 정신현상에 매달리지 않는 것이 마음의 집을 청소하는 방법입니다. 매 순간, 매일 이렇게 하면 우리의 청정본심인 마음의 집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깨달음을 개발하면 마음의 집을 청소하는 것과 그 본연의 상태로 복귀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청정한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경험은 완벽하게 변하고 기분이 무척 좋아집니다.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상쾌하고 생기가 있으며 행복을 느낍니다. 하지만 마음에 유독한 정신현상이 남아있는 한 인생의 많은 상황을 힘들게 받아들일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무리 그것들을 잠재웠다고 생각하더라도 이 버거운 상황들은 계속 되돌아옵니다. 그것들을 놓아버리는 방법을 알게 되어 청정본심에 머물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마음의 정상적인 상태에 머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나가는 정신현상을 알아차리고 현재 상태에 머물며 정신현상을 녹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마음을 지나가는 정신현상과 본래 마음의 청정본심의 사이가 분리되기 시작을 하면 스스로 자신의 경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방법을 배우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뀝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마음을 청소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을 청소하는 방법은 알고 있는데, 알고 있지만 마음을 청소하는 방법은 어려워서 이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명상이 힘든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도 우리는 일상심에 머물지 않고 깨달음 마음의 상태로 지내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 티베트에 이런 속담이 있다라고 해요. 지옥 중생들이 사실은 그들의 자리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옥에서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생들은 그곳에 익숙해져서 애착을 가지고 떠나는 것을 망설인다라는 거죠. 그러니 내면의 지옥에 집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보다 나은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찾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저의 이야기를 처음에 드렸잖아요. 제가 두려움이 엄습하여 그 두려움에 과거의 저의 어떤 경험에 있어서의 어떤 불편한 감정들을 굳이 끌어올려서 난장판은 만들고 지금 온전히 그냥 경험해도 되는 것들을 굳이 내 안에 잡동사니들 때문에 그 지난 기간의 어떤 감정 때문에 그것들을 왜곡해서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 또 다음으로 나가기가 힘들어지고 괴로워지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다 모두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면의 지옥. 내면의 지옥. 내면의 지옥. 우리가 모아온 생각과 믿음을 동일시 해버리고 그것이 나라고 왜곡된 생각. 적어도 우리가 집은 좀 오래되고 더럽고 그러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그럼 이사라도 가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헌데 우리 마음은 늘 여기에 있는 우리의 마음은 갈 데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그대로 그냥 보는 거예요. 아까도 여기서 스스로 자신의 경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보고 듣고 경험하는 거에서 잠시 스스로에게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준다라든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우리가 명상이라는 게 꼭 좌선을 하고 우리 그 스님들처럼 어떤 그런 굉장히 근엄한 자세와 공간이 필요한 것도 솔직히 아니거든요. 원래의 내가 있는데 경험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이 흔들리고 있다라든지 그냥 나는 지금 여기 있을 뿐인데 우리의 내면에서 시끄럽고 복잡하고 막 그냥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건 어제 제가 뭔 영상을 보면서 되게 깨달았던 건데 그냥 영어 영상이었어요. 닥치고 해. 뭐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는 옛날부터 이래가지고 안 되고 나는 원래 이래가지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조금 좀 수줍음이 많아서 나는 좀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나는 원래 이래가지고 나는 원래 이래서 닥치고 해. 어제 저한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 내면에서. 변명이었구나. 네, 그냥 해. 자, 여러분
그랬더니 조금은 저 자신이 선명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명상이 알아차림이라 그래요. 알아차림. 명상이라고 말하면 좀 너무 어렵게 들리고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것 같으니까 알아차림. 나 자신으로 머물러 있음. 나로 머물러 있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나이에 경험하고 있는 그걸 통계치로 그걸 나라고 인지하는 내가 아니라 그냥 나는 나. 뭐 어떤 학교를 다녀서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자아를 가지고 어떤 내가 그런 나 말고 그런 환경적인 것에서 국한된 내가 아닌 그냥 존재함 자체만으로의 여러분들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셔라. 그리고 입 닥치고 그냥 합시다. 저도요. 그냥 입 다물고 그냥 합니다. 오늘도 빛나십시오. 저도 입 닥치고 하겠습니다. 어제 명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못 찍었어요. 조만간 찍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올려놓도록 할게요. 명상.